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이제 한자 7개 강좌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뭐 반복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자들 보면서 익숙해져 가는 것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문제도 계속 보다 보면 나오는 것만 나오고 하는 것만 이제 하는 거 내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자에도 많이 있거든요. 뭐 굉장히 많은 한자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자성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쓰임받는 것들도 많이 쓰임받는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마 조금씩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 넣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뜻을 갖다가 문맥적으로 맞춰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렇게 띄워놓은 것 중에서 보면은 아, 내가 한자를 그래도 좀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 한자를 알기 위해서 재부수 글자도 재불수 글자라는 거를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오늘도 이제 저번 시간처럼 이제 문제나 어떤 유형은 비슷한데 좀 한자를 달리해서 이제 풀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5문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보통 이렇게 빈칸을 쳐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한자가 들어갈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자성어로 이렇게 하지만 나중 그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한시 해가지고 빈칸을 뚫어놓고 거기에 뭐 어떤 한자냐.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사자성어에서 이제 뜻이 파생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본질을 알면은 응용이 돼도 그걸 적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자성어로 충분히 연습을 하고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한자 공부하기 전에 보면은 들으면 재밌어요. 호기심도 가고 아 그런 뜻이 있구나. 근데 막상 내가 외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귀찮고 막 하기 싫고 아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영화도 재밌으면 막 보고 그래 이러는데 막상 또 이제 이런 영화를 내가 어떻게 머리 상상으로 만들 때는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굉장히 막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막상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가 어느 부분 좀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들을 개발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영화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옮겨놨으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건 마찬가지 한자도 이런 거 부분들을 이렇게 또 이런 부분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다른 시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한자에 또 많이 할애할 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요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짧은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한자를 보면요. 우리가 한번 했었던 거예요. 명경, 지수죠. 입으로 일단 우리가 익숙해졌어요. 경. 그러면 먼저 한자를 알아서 경으로 고르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만약에 까먹었어요. 명경지수? 근데 경자가 뭐였지? 우리가 이제 맑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자성어도요. 1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막 그 뜻을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단어와 연관시켜서 저번에 안전인수는 이기심. 그죠? 그다음 회자정리, 만남과 헤어짐. 이런 것들처럼. 그다음 명경질서도 그냥 맑음 이런 거거든요. 그럼 뭐가 맑냐라는 거죠. 물과 같이 맑은 게. 그럼 그 경자가 뭐가 맑을까? 이 한자들 중에서 뭔가 비춰짐인 거죠. 우리가 근데 뭔가 볼 때 비춰짐은 뭐예요? 거울이죠, 거울. 그러니까 그 거울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 고르면 좋을 것 같거든요. 1번은 나무죠, 나무. 나무에 우리가 뭐가 이렇게 비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2번은 장인이 뭔가를 하는데 뭔가 비춰지는 건 지금 장인이랑 건 관련이 없죠.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나무. 그다음에 장인. 근데 3번을 보니까 저 쇠예요. 우리가 쇠를 비춰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3번이 이제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네요. 4번은 이제 풀이에요, 풀. 풀에 비춰지는 건 없죠. 그 다음에 5번은 눈이에요. 눈으로 비춰지는 게 이런 거는 좀 없죠. 그러니까 3번이 이제 답이 되죠. 즉 쓰게 되면
거울 경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수의 거울에 비춰진 모습에 쓰는 거죠. 예. 두 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경지수가 되는 거죠. 이제 요거 이렇게 보시면서 재부수 글자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 나름대로 하실 수 있겠죠. 저처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 본질만 이제 비슷하면 되고요. 나머지 뭐 이렇게 의역하는 거나 문맥적으로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거 이제 볼게요. 예.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일거양득이라고 배웠었어요. 일거양득이 하나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얻는 것처럼 일석이조 같은 뜻이죠. 일석이조.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돌로 뭘로 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일석이조. 그러면 우리가 던진다라고 해서 뭔가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맞춰져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번은 이제 뿔이라는 의미예요. 뿔. 우리 그 안 나와. 뿔. 그 다음에 이거 2번은 논이에요. 논. 그러니까 뭐 이게 해보는 거죠. 하나의 돌로 두 가지의 뿔을 얻는다. 두 가지의 논을 얻는다.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는 이제 불다라는 거죠. 뭐 붉은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4번 보면은 새예요. 새. 하나의 돌을 던져서 두 개의 새를 얻는다. 뭔가 좀 말이 되죠. 그다음에 5번은 이제 이게 동메달 알아요?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때 그 동메달이거든요. 그래서 구리예요. 구리. 근데 한 가지의 돌을 던져서 두 가지 구리를 얻는다.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돌을 던져서 구리를 얻을 수 없고 새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새라는 의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석세조자예요. 2조. 그래서 한자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발음에 익숙해서 4번을 고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유추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할 때 이렇게 유추해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한자들이 계속 정해져 있는 패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번 바뀌거든요. 그 바뀐 것 속에서 늘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하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석이조 이게 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뭐 대심소예요. 무슨 심소 이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발음을 했었을 때 익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크다라는 의미죠. 크다. 마음이죠. 이건 뭐 작다라는 의미예요. 크고 뭐가 작다? 뭘까요?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조자거든요. 뭐 우리가 1조, 2조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조대심소. 그 다음에 이거는 2번은 담대심소. 3번은 의대심소. 그 다음에 4번은 보대심소. 그 다음에 5번은 교대심소. 뭘까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사자성어를 말로 내신 분들은 지금 이게 이거구나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아니면은 그 뭐 다 맞춰도 뭐 그건가 보다 그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뭐가 커야 돼요. 그죠? 뭔가가 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심함을 바라본다 이런 거거든요. 세심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나무도 보면서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크게 또 해서 보게 돼야 될까? 마음과 관련된 어떤 연관되어 있는 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우리 신체 일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힌트가 가시나요? 재부수에서 바로 이 글자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재부수 글자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고기 육자라 그래가지고 그 몸의 일부 변형된 이제 글자도 되거든요. 원래는 달월이랑 좀 비슷하게 그리죠. 원래 조금 이제 세밀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고 이렇게 되는 건데 쓸 때는 이렇게 써요. 네. 그래서 이거 저번에 한번 우리가 한자 자체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쓸개라는 거예요. 쓸개. 그래서 저번에 이제 쓴 막 비탄한 마음을 갖고 막 돌아온다 막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게 다뤄본 적이 있었죠. 그 쓸개, 이 모음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고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담대심소라는 어떤 사자성어 입수에 익숙하셨다면 처음에 이제 고르셨을 테고, 그 다음에 그걸 모르고 제부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유추해봐서 이렇게 고르실 거라면 바로 이거를 통해서 고르셨을 거고,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 또 볼게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좀 이렇게 좀 패턴들이 좀 정해져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르는 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하게 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봤던 건데요. 이게 이제 오, 이, 락. 오 무슨 이 락이거든요. 발음이 익숙해지신 분도 알 거예요. 오, 이 락. 그러니까 뭐 1번 뭐 오원이락, 2번 오몽이락. 그러니까 뭐 발음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오교이락, 그 다음에 오제이락, 5번에 오비이락. 여기에서 이제 발음이 익숙한 분들 알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뜻을 보면 저번에 세조자 한번 보셨죠?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뭐냐면 까마귀예요, 까마귀. 이거는 배나무예요, 배나무. 그 다음에 이건 떨어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까마귀가 뭐 하니까 떨어질까요? 배나무에 배가 떨어질까요? 왜? 어떻게 해야지 떨어지죠? 까마귀가 뭔가 이렇게 반동을 줘야 되겠죠. 그 반동이 주는 게 뭘까요?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새들한테는 움직임이 뭐냐면 날다라는 거죠. 날다. 이제 써보면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날다. 지금 이게 새 모양이에요. 그 깃털 모양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깃털 모양과 아니면 어떤 날다라는 것과 관련된 어떤 한자 이런 게 보면 1번은 없죠. 마음이고 2번은 저녁이에요. 3번은 나무고 4번도 나무예요. 없죠. 그러니까 날다랑 이렇게 관련돼 있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이 5번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지금 앞에 거랑 계속 보게 되면은 이 사자성어들이 이렇게 유추해 보면서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사자성어 이거 몰라. 이게 아니라요. 한자만 알아도, 그리고 한자 설사 모르더라도 이렇게 유추를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이런 게 아닐까.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찍는다라는 표현이 아무것도 모르고 찍는 것과 이걸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이제 고르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걸 배웠거든요. 이걸 먼저 쓸게요. 금, 의, 그 다음에 행이에요. 좀 저번에는 이제 금의 환양 그거 그때 했었죠. 비단으로 된 옷으로 아주 멋지게 돌아오는 거. 근데 이건 그 반대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초나라의 그 항우 아시죠? 저번에 한번 언뜻 얘기하면서 그 항우랑 이제 유방이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항우가 지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런 금이 행 이렇게 가죠. 금의 환영으로는 아침부터 가가지고 정말 잘했다 뭐했다 이거지만 이건 모든 걸 다 잃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가겠어요? 낮에 그냥 대낮에 가서 나 이렇게 지고 왔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언제 가겠어요? 밤에 가겠죠? 아무도 안 보는데 남들이 다 잘 때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부터 보면은 1번은 이제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불안하다 아니면 편안하다 이런 의미랑 많이 있거든요. 저건 1번은 그런 뜻이고 2번은 이제 벗다라는 의미예요. 앞에 이제 보면 아까 몸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죠. 3번은 이제 저녁과 관련된 게 여기 있네요. 4번을 보면은 이제 저번 아까 치마 관련돼서 옷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재래의식과 관련된 건데 지금 그러면은 보니까 3번이죠.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네, 이 저녁과 관련돼 있죠. 저녁. 그러니까 금이 밤야자 해서 야행이 되는 거죠. 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녁 석자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뭐 보니까 어때요?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연관이 돼 있는 게 보니까 재부술 글자랑도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 네. 계속 강조할게요. 제 강의는 이제 한자는 그거예요. 재부술 글자. 이거예요, 이거. 이거가 되면은 다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막 그냥 억지로 뭐 난 다 외웠어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이왕 외울 거 좀 쉽게. 그러나 왕도는 없죠. 계속 반복은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또 필요하겠죠. 이제 선견지명인데요. 우리가 선견지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기 이제 선생님 할 때 우리가 저걸 많이 쓰거든요. 선생. 그러니까 먼저라는 의미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볼견자예요. 볼견자. 그리고 이제 갈지자, 오조사지자죠. 밝다. 그러니까 앞서서 봄이 밝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뭘까요? 미래 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움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뜻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경지명 각각 글자들 보시면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하늘천자죠. 그 다음에 양자. 흙덩이에요, 흙덩이.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죠. 그리고 이거 차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양지차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양자가 이제 흙덩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흙덩이 양자라고 해서 그 뜻을 몰라도 여기 흙토자를 보면서 이게 땅과 관련된 거구나. 요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양지차가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재부수 글자 이렇게 연관돼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또 가시면 아까 전에 스스로 자자 아까 보셨죠? 저번 시간에 이제 보면은 스스로 뭐 해서 뭐 해서 이렇게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스로 또 스스로 뭔가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저겐 일자거든요. 뭐 일한다 할 때 내가 얻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읽게 되면 자업자득이죠. 그러면 자업자득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얻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뜻이죠. 저번에 했던 이제 사자성어랑 비슷한 한자들 있죠. 이제 사자성어도 보면 이렇게 반복되고 그 뜻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노랗다, 누렇다 뭐 이런 것처럼 사자성어도 보면은 뜻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모두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알아가야 될 것들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저번에 제가 열심히 한다는 의미 그거였죠. 주격, 야독. 저번에 한번 이제 하면서 강조했었죠. 그래서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게 문장 구조로 가면은 낮에는 밭을 갈고 그죠? 앞에서 뒤로 가죠. 밤에는 책을 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격야독이란 말이 이런 문장 구조로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은 백전 무패. 그러니까 100번을 싸워서 패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백백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싸울 전자. 없다라는 거. 뭐가 없다? 패할 패. 이런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패하다 왜 그렇게 될까 보면은 이제 재물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손으로 이렇게 과격하게 뭔가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과격하거나 뭐 일을 그르치게 되면 재물을 잃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 패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주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저번 시간처럼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여러 방면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능통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 방면이라는 거는 어떤 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길과 관련되거나 이런 거. 그리고 능통한 사람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쭉 봤을 때 몇 번이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2번. 이제 보면은 이게 여러 길로 나 있다라고 해서 모가 이렇게 길로 나 있다 해서 모방자거든요. 그래서 8가지의 길로 이렇게 뭐 나여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길들이 나여 있다는 거죠. 8이라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사람. 이제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자. 그죠? 근데 저 아름다울 미자면서 이제 능통하다라는 뜻으로 가죠. 팔방미. 네. 팔방미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번에 하고 나서 좀 수월해졌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계속적으로 한번 찾아보죠. 여기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어떤 친구? 뭐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돼 있는 게 몇 번일까? 보면 좀 한번 이게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 그렇죠? 1번이 될 수 있겠죠? 왜요? 이게 이 한자가 있죠? 벗. 우리가 우정, 우애 이렇게 할 때 이걸 쓰거든요. 벗. 친구예요, 친구. 이거 하나 찾으면 되죠. 읽으시면 금방 나와요. 중마고. 이런 말 평소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2번에 뭐 관련되어 있는 거 3번, 뭐 4번, 5번 뭐 없죠. 뭐 친구라 그래가지고 구자가 뭐 5번에 보면 오래 있다라고 해서 뭐 이런 뜻도 됐지 않느냐. 그런데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참아야 됨을 보죠. 두 번째가 참을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랜간 뭐 참는다는 의미 어떤 친구와의 의미는 아닌 거죠. 이렇게 만약에 좀 비슷한 게 나왔다 했을 때는 다른 한자들과 함께 유추해 보면서 풀어보는 게 좋겠죠. 네. 다음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살아났다는 거죠. 이제 죽는 뭐 이런 거가 포인트가 되겠죠. 뭐가 될까요? 그쵸. 3번이 되죠. 3번에 보면은 죽는 것과 사는 게 있죠. 읽어보면 알죠? 기사회생.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다. 근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은 뭐 죽음과 관련된 거나 삶과 관련돼 있는 게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없죠. 그쵸? 네. 그다음 여기에서는 이제 또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굉장히 위급하죠. 어떤 상황인데 요거 보시면 뭐가 될까? 5번이죠. 저번에 불자가 들어가는 게 이런 게 있고 제부스 글자 변형된 게 이거거든요. 불은 활활 타오르다가도 꺼지는 현상이 있다 그랬죠. 근데 5번 같은 경우 불이 있는데 그 앞이 뭐냐? 저 바람 앞에 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불이 있고 바람이 이렇게 휙 지나가면 꺼지잖아요.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머지는 이제 뭐 다하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은 위급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은 찾아보기 힘들죠.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뭘까요? 흥하고 그 다음에
망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성하고 세하는 거 저 반복되는 거니까. 그럼 흥하고 망하는 거와 관련된 한자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은 예, 4번이죠. 4번에서 이제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망하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 뭐 망하다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안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4번에 보면 흥하다, 망하다, 성하다, 쇠하다 이런 것들인데 뭐 이렇게 하나만 알아도 고를 수 있죠. 1번부터 이렇게 봐도 망하다, 흥하다와 관련된 한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걸 한자씩 하나씩 하면 뭐 경천동지, 뭐 계란유골, 그 다음에 뭐 계명구도,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번 같은 거를 보면은 그 다음에 고군분투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본인들이 아는 뜻을 갖다 정해도 되지만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만 봐서 골라가는 거죠. 이제 어떻게 고르시고 어떻게 하실지 아시겠죠? 네. 굉장히 기나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제부스 글자부터 해서 한자 이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까지. 예. 물론 이거를 했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됐다거나 이러기보다는요, 이제 한자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어떤 발걸음을 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한자는 이렇게 발걸음 뗀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한 절반 이상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렇게 문맥적인 어떤 유추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저도 한자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한 적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을까. 근데 보니까 이렇게 말로 많이 내뱉고 많이 써보는 게 그래도 유일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건 하나의 그냥 어떤 기술, 스킬적인 부분이지, 본인이 만약에 하지도 않고 외우지 않으면 이런 스킬을 가르쳐줘도 적용이 안 돼가지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거 바로 부스,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어보고 써보고 암기하고 이런 과정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